그 다음에 이제 설계 부분을 한번 생각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어, 응력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응력을 계산하되 여기 계산 응력 어, 앞에서 계산한 이게 A 뭐 G가 됐든 A N이 됐든 AE가 됐든 뭐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구멍의 영향만 고려를 했으면 AN이 되는 거고 구멍의 영향하고 그 다음에 전단 지형까지 고려를 했으면 AE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으면 AG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응력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뭐 P 값을 고려를 해서 수직력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축력과 단면적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응력을 계산을 한다. 해서 그 응력 계산한 응력이 뭐보다 작게끔 만드는 게 설계냐면 허용 축방향 인장 응력보다 작게끔 만드는 거. 그죠? 이게 크면은 NG가 나는 거고 이게 작아지면은 O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용 축방향 인장 응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설계표에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설계 기준, 강구조 설계 기준 아니면 도로의 설계 기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예. 재료를 가지고 내가 뭐 SM400이다 그러면 400의 허용 인장 응력이 얼마인지를 설계표에서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서 가져오는 거고 계산 능력은 단면적을 고려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거고 부족계산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작도록 만들어주면 허용응력 설계가 끝나는 거죠. 이게 인장부재 설계에서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허용력 설계하는 예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47페이지를 보면 허용력 설계법에 의한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설계를 한다는 그 개념은 바로 요 식 하나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요거 TA 있죠. 요 TA는 허용 축방향 인장 응력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FT라는 것은 계산 능력이죠. 계산 능력. 계산 능력은 5에서부터 나와요. 단면적하고 그 다음에 축력을 이용을 하면 계산 능력이 나오고 그것을 설계 기준에서 찾은 허용 인장 응력하고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작게끔 되면 이게 O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느냐? 허용 축방향 인장 응력은 어떻게 찾느냐? 밑에 이제 표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SM400 강제를 쓰면서 두께를 봤더니 그 강제의 두께를 봤더니 한 32mm라고 그래요. 32mm. 그러면은 허용 인장 응력이 몇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SM400이니까 여기 있죠. 컬럼. 이거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32mm니까 여기서 보니까 42야 40에서 75, 75에서 100 이렇게 있으니까 42하죠. 그러면 요 행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140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SM 520인데 두께가 뭐 45mm다. 예, 그렇다면은 먼저 SM 520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5mm보다 45mm니까 이거는 이 범위에 들어가죠. 40에서 75 이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200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400이 되는 거고, 14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찾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끌고 오면 된다는 얘기죠. 계산해야 될 것은 요것만 FT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방법 과정을 따라서 한번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의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부재를 허용응력 설계법으로 검토하여라. 그러면 일단은 FT가, 그죠? FTA보다 작게끔 하라 이거죠. 근데 보니까 FTA는 벌써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FT를 찾아야 되겠네요. FT. 그러면 먼저 면적과 힘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힘은 여기 나와 있고 면적만 이제 먼저 찾아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면적서부터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G를 하면 안 되고 AN을 해야겠죠. 순단 면적. 구멍이 있으니까. AN은 AG 빼기 구멍의 개수 곱하기 구멍의 직경 그 다음에 T. 각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멍의 개수, 구멍의 직경, 그 다음에 구멍의 T.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볼트의 직경은 나왔지만 구멍의 크기 D는 몰라요. 직경은 몰라요. 이것도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AG는 요게 80, 80, 80이니까 240이고 곱하기 T 이렇게 해주면 되죠. T는 얼마예요? 한두 개 10이네요. 10 밀리미터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빼기 구멍의 개수는 이렇게 파괴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통과하는 구멍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곱하기 D는 모르지만 계산할 수 있죠. 20이니까 여기 볼트 20이라는 걸 여기다가 써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시공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질 않으니까 여유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2를 넣기도 하고 3을 넣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기준상으로는 2를 넣어야 되지만 교재에서는 3을 넣기 때문에 그냥 3을 넣겠습니다. 여유치예요, 이거는. 여유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D가 되는 거죠. D. 곱하기 T가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1900mm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N을 구했으니까 FT를 응력을 인장 응력을 계산해 보면 AN분의 T가 되는 거고 AN은 밀리미터 제곱으로 19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T는 240kN인데 단위환산을 해서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뉴턴이 된 거고 여기는 밀리미터 제곱이 된 거죠. 그럼 응력은 뭘로 나온다고요? 메가파스칼로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6.3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뭐하고 비교를 해요? 얘하고를 비교를 해서 FTA보다 작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작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케이다 이거죠. 만약에 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더 크게 나왔다. 그럼 얘가
작아지게끔 만들어야 되죠. 작아지게끔 만들려면은 강도를 키우든지 재료의 강도를 키워서 요걸 키우든지 허용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재료는 똑같다 그러면은 요걸 맞추는 방법은 뭘까요? 강제를 더 두꺼운 걸 써야죠. 그죠? 강제를 더 두꺼운 걸 쓰면은 요 t값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적용된 t값이 올라가면서 an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응력이 작아져서 얘가 커지고 응력이 작아져서 허용력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예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